200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화장품, 즉 K-뷰티의 영향력은 201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한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던 K-뷰티가 작년부터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습은 K-뷰티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한국 자동차, 세계 유수 기업과의 경쟁에서 점차 밀리는 대기업들, 특히 구글,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시장과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한국 브랜드는 어느덧 당연한 현상이라고 여깁니다. 삼성이요? 삼성은 제조업 회사로 보는 게 맞겠지요.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살아남은 대단한 회사이지만 제조업 회사입니다. 미래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고부가가치 영역을 중심으로 본다면 삼성은 어쩌면 만들기를 잘하는 하청업체일지도 모릅니다. 서글프지만 이게 한국 경제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의 장점보다는 단점, 그 중에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리미엄 영역에서 밀려나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K-뷰티부터 볼까요? 중국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반대로 역시 중국부터 몰락하기 시작한 K-뷰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그 원인의 첫 번째는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에 따라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시기를 지나 중간 정도의 가격을 지닌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 화장품들이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커짐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작년부터 K-뷰티의 몰락은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제품 라인에 걸맞는 브랜드를 지니고 있지 않은 K-뷰티의 몰락은 서글프지만 맞는 말이네요. 근데 프리미엄급 제품과 서비스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는 이러한 현상은 K-뷰티만 해당할까요? 얼마 전부터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 중에 살만한 주식이 없다고 푸념합니다. 특히나 미래를 여는 4차 산업이 반영되는 트렌드에서는 한국의 제품과 서비스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기업들은 4차 산업 중 의학, 제약 분야는 올라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올해 들어서는 우리 기업들이 줄줄이 FDA 승인 거절이나 계약 취소 등 부정적인 뉴스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한번 볼게요. 일단 한국 경제에서 시장 규모가 제일 큰 건설업. 2010년대 초반 또다시 일어난 중동 부문으로 인해서 건설업계들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업체당 최소 몇천억에서 4조까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업의 밸류체인에서 한국 건설업은 설계, 감리, 운영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는 끼지도 못하고 유독 시공만 행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인건비 따먹기라고 일컬어지는 진짜 노가다 영역에서만 움직이는 한국 건설업은 국내에서만 왕으로 군림할 뿐 해외에서는 시공만 하는데도 진출할수록 손해만 보는 구조입니다. 아마 몇 년 동안 누적 손실액은 10조가 훨씬 넘습니다. 한국 건설이 왜 이렇게 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청의 지하청을 넘어 4차, 5차까지 내려가는 하청 구조에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하청업체 지어짜는 재주만 있지 정작 중요한 기술력은 노가다 분야를 제외하고는 해외 유수의 기업에 비해 형편없습니다. 그래도 삽질과 노가다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요? 안타깝지만 제조업과 건설로는 도저히 한국 경제의 몰락을 저지시킬 수 없습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의 확대가 답인 것을 누구나 알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북한 덕분에 어느 정도 성장하더라도 현재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몰락을 반전시킬 전략과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나라는 걱정과 의문이 동시에 듭니다. 사실 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바로 K-팝, 특히
BTS 전략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저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은 한두 번의 구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선 구매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단계까지는 진입했습니다. 그 정도 단계까지 성장한 우리 경제가 자랑스럽지만 우린 더 성장하고 세계 인류로 나아가야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은 우리로선 몰락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반복되는 구매를 넘어서 제품과 공감하고 동화되는 일체화된 현상, 즉 브랜드의 내면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성장의 한계에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이키나 샤넬로 대표되는 브랜드의 내면화 작업은 우리는 못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는 성장의 한계를 넘어 극복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할리우드의 막강한 시장 장악력에 도전하는 몇 안 되는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K-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BTS는 아미로 불리우는 강력한 팬덤을 갖추어 확고한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만들어서 수출하고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지난 시절과 달리 한국 경제는 이젠 확고한 브랜드를 갖춰야 합니다. 많은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 안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갖추려면 강력한 팬덤처럼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첨단적이며 세련된 그 무언가가 가지고 싶다는 욕망과 더불어 팬덤으로 자리 잡으려면 단순한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도 선진화되어야겠지요. 모든 영역에 걸쳐 몇 개에 불과한 브랜드가 그 시장 점유율의 50%를 넘게 지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브랜드 경쟁 영역에 진출해야 되는 단계에 대부분의 우리 산업은 진입했고 이 파고를 넘어서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하는 브랜드 전략은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포지셔닝 브랜드 전략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차원의 문화적이고 동화적인 차원입니다. 혁신을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제품과 서비스가 사람들과 동화하기 위함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BTS를 비교하면 내면적이고 동화적인 차원의 전략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구매가 아닌 그들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혁신하고 받아들이는 노력들, 이 노력을 우리의 대기업들이 진정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젠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자산 늘리는 전략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수많은 명언을 남긴 BTS 말 중에 한 개를 끝으로 남기겠습니다.